저희가 해가 들어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바로 옆으로. 아까 뭐 하던 얘기에 그 안철수 의원 지금 현 이제 의원이죠. 예. 근데 그 일대기를 다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재밌는 또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그러려면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굵직굵직한 것, 그 이력을 소개를 하고 현재 정계 입문한 이후 그리고 현재에 보였던 보여왔던 행적들을 위주로 하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아까 2011년 8월부터 안철수가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는 얘기가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씨는 계속 겸양의 말을 했죠. 뭐 자기는 뭐 자기에 대한 지지가 아니다. 이게 현실 정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다가 이제 불과 한 달여 만인 9월 4일에 이제 주요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이때 안철수의 지지율이 박원순 씨보다 훨씬 압도적이었죠. 그런데 다음 날 9월 5일 안철수 씨가 당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게 출마를 양보할 수 있다라고 했고 바로 그 다음 날인 9월 6일 오후 4시에 17분 동안 박원순 씨와 대화를 하고 박원순으로 단일화했음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얘기를 한 것이 박원순 변호사가 자신보다 서울시장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아름답고 훌륭한 분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단일화에 대한 아무런 조건도 없고 출마를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들이 좀 있어요. 이게 뭐 더 이후를 위한 뭐 포석이다부터 해서 근데 일단 저희가 그 속사정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일단 그 자체로만으로 놓고만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건 하나는 잘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뭐 박원순 시장님 잘 하잖아요. 진짜로 많은 업적들이 있어서 잘 했어. 뭐 그런 결과론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 그 워딩 잘할 수 있는 분이다. 조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하나는 지금도 저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적에 원소 같다. 굉장히 안 좋은 의미로서의 원소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 그거 하나는 좀 평가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원래는 그런 생각했는데 좀 달리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제 안철수 의원한테 이제 항상 따라오는 말이 이제 우유부단하다. 이제 실무적인 걸 잘 못한다. 그래서 어쩌면 서울시장직을 하면서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또 어떤 것도 있냐면은 그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이제 강력한 대권 후보였고 당시에.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이 대선에 나오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었는데 박원순은 어찌 보면은 차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서울시장직을 딱 해버리고 박원순 시장, 지금 현 시장이 박원순 시장이 그 서울시장직을 하면서 뭔가 잘할 수 있던 기회를 만약 자기가 없애버렸다면은 이제 차기 인물 중에서 자기의 경쟁자를 한 명 또 제거하는 효과도 있었을 텐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선 때문에 본인이 포기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꽤 돼요. 뭐 저도 그렇게 본 점이 없지 않아 있었고. 내가 단순한 건가? 아니. 근데 뭐 당시에도 보면 그 단일화에 대해서 뭐 조국 교수 같은 경우도 뭐 큰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진중권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많이 오버를 하시더라고요. 과연 인물이다. 이번에 박 변호사 도와주시고 그보다 더 큰 물에서 뜻을 펼쳐라. 이거는 대선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죠. 뭐 그런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할 다음 기회에 서울시장 나오란 말은 아닐 거 아니야. 그건 아니죠. 더 큰 물은 대선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양보 확실히 그런 게 그 노원병 있잖아요. 노회찬 전 지었고. 근데 그걸 자기가 가져갔잖아요. 노회찬 부인분 사모님 부인분이 그분이 나오는 자리였는데 이제 본인이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이 좋아서 서울시장직을 양보했다고 보기 힘든 것 같아요. 필요에 의해 나중에를 보면은 사실 하나 이제 말을 보태자면 이 노원병 같은 경우는 좀 오해를 좀 받을 수가 있는 게 어쨌든 그건 뭐
노회찬 의원님이죠 이제. 네. 노회찬 의원님이 이제 그 억울하게 자리를 사실 잃으신긴 하지만 또 법적으로 보면은 그냥 그 자리는 빈 자리예요. 그쵸, 그러니까 나와서 네. 뭐 안철수 의원이 나와서 된 그 사실 자체만 갖고 먹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 동기, 그 하는 네. 방법들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는 거죠. 네. 혹시나 이제 이 방송을 이제 뭐 아, 그쵸. 듣거나 네.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왜 누구죠? 아까 부인 김지선님의 자리냐? 근데 그런 의도로 네. 그냥 그런 의도로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죠? 아니, 저도 뭐 예. 그걸 좀 덧붙이자면 예. 뭐 얘기를 할 거였는데 저는 이제 그 정치인들 중에 비교적 신뢰하는 분이 노회찬 이제 의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당시에 노원병이 갑자기 안철수 씨가 이제 그 보궐선거에 들어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나빴고 아, 예, 저도 그랬어요. 예, 저도 책에도 썼어요. 아, 네. 네네네. 예. 그 원소라는 인물이 네. 이제 그 기주라는 곳을 이제 쳐들어 네. 가죠. 원래 공손찬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이제 거기를 쳐서 같이 나눠 먹기로 한 거였는데 혼자 네? 혼자 이제 고래놓고서는 이제 그 기주라는 데를 먹기 위해서 이제 그 기주 자사죠. 태순 한복이라는 사람한테 자기는 이제 네. 이중적으로 이제 트릭을 쓰는 거죠. 야 공순찬이 너 쓰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순찬한테는 야 네가 공격해주고 자식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제 반반 우리 나눠 먹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공순찬은 그 말만 믿고서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 실제로 이제 오니까 그 한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오네? 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씨 이모지 원수가 나타나가 예 지켜주세요. 네. 어떻게 뭘 지켜줘? 그게 날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저는 이제 노원병 그 보궐선거 그 상황으로가 약간 비슷하게라고 생각을 해서 그야말로 기회를 노려가지고 남의 불행을 틈타서 자리를 얻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조금 덜 이제 비난받아도 되겠지만 오토바이가 막 지나가네요. 아싸! 부릉부릉부릉.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안철수니까 저는 좀 더 비난받아야 된다고 이제 보는 거. 자기 본인이 이제 그전까지 뭐 방금도 했던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더더군다나 대선 주자란 말이야. 그게 그 지지율이 허상이든 아니면 실체가 있는 지지율이든, 일단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대권 주자라고 선택을 할 때 여러 뭐 정무적인 능력, 뭐 행정력, 뭐 대인 강력 이런 모든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지만 그중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품이란 말이에요. 성품 그리고 행동. 분명히 봐요.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사실은 아무 이상 없는 거죠. 그냥 뭐 그 자리가 비었으니까 나도 어떤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배지가 필요하니까 간 거란 말이에요. 그 자체를 갖고는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그야말로 우리나라 정서상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남의 불행을 틈타서 이제 한 거죠.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고 그거 하는 거 보면서 노원병을 딱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이 책을 쓴 이후에 노회찬 의원님하고도 만나게 됐고 좀 약간의 신문을 갖게 돼서 좀 개인적으로 가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거를 사실 떠나서도 이렇게 큰 정치를 할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건 뭐 여담이지만 예, 당시 안철수 열풍이 어마어마하게 부니까 예. 당시 이명박은 명박은 정치권이 발전적으로 변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니까 유체이탈. 유체이탈 화법을 쓰신 거고 당시 지지율이 이제 박근혜 당시 박근혜를 넘어서니까 박근혜가 기자들 앞에서 병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유명했죠. 2013년 11월 28일에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추진위원회
네. 이른바 새정추 의 출범을 알리게 됩니다. 네. 추. 이때는 이제 안철수가 강을 부은 것 같아요. 자, 신당을 만드느냐, 아니면 이제 민주당과 함께 가느냐. 네. 그러면서 가다가 되게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21일에 3월 안으로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고, 근데 이제 또 3월에 민주당의 원수리죠. 김한길과 전격적으로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그렇게 됐죠. 예. 그러고 나서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을 해서 김한길 씨죠 이제 씨하고 공동대표를 했을 거예요. 네, 공동대표를 하고 이후에 선거가 있었죠. 이후에 바로 4개월 뒤에 7월에 재보선이 있었는데 여기서 완전히 참패하죠. 그래서 대표직을 사퇴를 합니다. 사퇴를 하고 그 사이에 뭐 문재인 대표가 뭐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체제로 지도부 구성을 하자 했으나 거부했고 안철수는 다시 역으로 혁신 전대를 제안했지만 또 그걸 또 문재인 대표가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이때 이제 목리를 부리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국회에서 혁신 전대 거부 제고를 하라 하면서 최후 통첩을 날리고 다시 거절을 하니까 집거 중이다가 2014년 12월 12일 자정경에 문재인 대표가 찾아왔는데 밖에서 악수만 하고 물리치고 그 다음날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난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탈당을 하고 지금 그 이후에 이제 그 국민의당을 이제 창당을 해서 뭐 지금 현 정동영 의원, 뭐 천정배 의원 이런 분들, 김한길 씨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국민의당을 만들었고 국민의당 이번 총선에서 하여튼 그 37석인가요? 네. 37석을 지금 얻은 어엿한 당의 지금 공동 대표라고 그랬죠? 대표가 지금 됐습니다. 이게 이건 뭐 소략한 부분은 소략하고 또 뭐 그러니까 좀 자세한 부분 자세하게 이렇게 봤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저희가 소개를 하는 도중에도 제가 뭐 살짝 조미료처럼 이제 얘기를 하고 동준 씨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과연 이 사람이 안철수라는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으로서 과연 뭐 얼마만큼 어떤 일을 했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이 뭐 얼만큼의 일을 하고 뭐 어느 정도까지 또 이 사람이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느냐. 뭐 자리는 일단 둘째치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사람이 아까 새정추를 만들면서 이제 신당 창당을 사실상 준비를 한 거죠. 그러면 했던 말이 낡은 틀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아낼 수 없고 이제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설 수밖에 없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낡은 세력이 누구냐? 네? 그러면 그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뭐 보수 뭐 말할 나위가 없이 그거는 아예 논외로 치고요. 민주당의 특정 세력들을 지칭을 한 곳일 텐데 과연 그 낡은 세력이 누구냐?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정체불명이에요. 저는 안철수 의원과 국민의당 네 글자로 정리하려면 정체불명이다. 네. 분명 제3 세력을 본인들이 형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객관적인지 뭔지도 모르겠지만 저 그래서 국민의당 정강 정책을 찾아봤단 말이에요. 별로 보고 싶지도 않은데 근데 봤더니만 사실상 더민주랑 크게 다른 것도 없고 더더군다나 뭐 경제 분야에서는 주로 이 사람은 이제 시장 구조와 성장에 중심을 둔 이 당은 국민의당은 그런 정강 정책을 갖고 있고 또 국방 안보에서는 굉장히 이제 북핵에 대해서 강하게 성토하는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새누리당이 있다가 이제 나간 지금 무소속인 유승민 의원과 다를 게 뭐 있냐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요새도 나오나 봐요. 또 정계에선 유승민이랑 안철수랑 손잡을 수도 있다. 저는 그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그게 더 생체에 맞다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는 저는 안철수 의원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그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정치적인 방향을 갖고 있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또 형 책에서도 쓰셨지만 이 사람이 말을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막 제가 곁다리로 한번 해요. 그 두루뭉술하게 하는 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자, 이게 시중에 이제 돌아다니는 뭐 이른바 박근혜 번역기 예. 를 통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책에 쓴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가진 심각한 격차의 문제들, 더 근본적으로 보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풍토, 승자독식의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힘들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대어 말이 그죠? 어우 좋네. 점점점. 자, 그런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만이라도 정치권이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야 이게? 아니 이게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변죽만 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그래 뭐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 한 가지씩만이라도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뭐 한번 해결을 해보자. 어떻게? 야, 어떻게? 아니 어떻게는 일단 다음 문제고 그래. 다음 문제고 네. 이 말 자체가 저는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너무 말이 안.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 해결하는 모습이 따로 있고 해결하는 게 따로 있어요. 해결하면 하고 말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이 사람의 이제 말을 이제 예를 든 거고. 이 양반 말을 하는 게 이래요. 이런 식의 일단 우리 말이 안 돼. 그리고 자꾸 무리수 개그를 던지는. 무리수 개그 이게 중요해. 뭔데? 노원병 출마하면서 이제 예. 노원이 발전하면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이거를 네 글자로 줄이면 노발대발이라면서. 요거를 이제 세속적인 말로 아재 개그라 그러지. 아재 개그. 그런 거 이제. 예. 그리고 이제 근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누군데요? 누구냐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박 대통령이 비슷한 걸 많이 해요. 예. 이제 그러면서 지나간다. 이런 중요한 얘기하는데 오토바이가 하지 말래요. 하세요 그래도. 그래서 둘이 그런 데서 좀 묘한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말하는 것도 사실 그 안철수 의원이 하는 그 특유의 어법 있잖아요.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약간 주어가 있으면 목적어가 없거나 그냥 목적어가 없고 주어만 있거나 그런 문장들을 많이 쓰거든요. 뭔가 번역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둘이 언어 세계가 참 비슷하다. 근데 언어가 약간 생각을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저희가 일단 다 문과라서 그러는 걸 텐데 정치라는 것은 이제 실천으로 보이는 게 맞죠 당연히 정책을 세워서. 하지만 대중들과 소통을 하고 시민들과 소통을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말과 글이죠. 말과 글인데 일단 말도 무슨 말인지 이제 잘 모르겠고 그래도 사실 뭐 저희가 뭐 글을 아주 잘 쓴다 뭐 이렇게까지 말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뭐 주어 서술어는 맞춰가지고 쓰잖아요. 그럼 전 책도 내고 뭐 받아주세요 이런 거는. 이런 정도는 뭐 그런 거 하잖아. 그러니까 뭐 잠깐 정신 났어요 제가. 잠깐 정신 났어요. 명색이 내가 좀 뭐 저도 좀 작가 뭐 이런 거 뭐 듣고 그러잖아. 근데 이제 그 글 쓰는 사람 그 어쨌든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중요할 수 있는 그 말은 일단 저도 잘 못하니까 글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글이 안 되고 말이 안 된다는 건 아까 우리 돈준 씨가 얘기한 것처럼 뭐죠 이제 사고 체계. 뭔가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 양반이 말을 좀 두루뭉실 이렇게 할 수밖에 지금 없는 것 같고 더욱 중요한 거는 아까 그랬잖아요.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했을 때 딱 던졌던 말이 있어요 저한테. 어떻게? 방법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셋이 지금 이게 첫 방송이고 해서 저희가 조금 뭐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솔직히 없지 않아 있고 이게 있어요. 있는 것 같은데 얘기가 좀 겉도는 뭐 이런 그런 거 분명히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좋아요. 항상 우리 내 탓이가 중요하잖아. 우리 탓은 분명히 있어. 네. 하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그 주인공이 정말 실체가 뭐냐, 실체가 뚜렷하지 않고,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뭔가 보여준 것도 좀 사실상 지금 없어요. 네. 근데 없다고 해서 이거 하나는 저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어떤 뭐 정치적인 계산에 있어서든 뭐 아니면 어떤 동기들이 많겠죠. 그래 그거까지 이제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내용이. 자기가 갖고 뭔가 우리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사회의 진보를 위해서 뭔가를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일단 그 표현이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자기가 뭐 정책적으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고.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입문할 때나 지금이나 그냥 똑같아요. 뭐 얼마 전에도 그러더라고. 운동권 문화를 없애야 된다. 민주당 있을 때죠. 근데 그것도 이제 또 맥락에 따라서 또 이 말들이 또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또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는요,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방송인이야. 그러면 시청자든 아니면 독자든 청취자든 이제 그런 분들한테 뭔가 생각할 거를 주고, 니네 이거 한번 생각해봐, 생각해 보십시오. 뭐 우리 결론 내지고, 그거는 우리가 방송인들이 하는 거예요. 방송인이나 아니면 작가나. 근데 정치인은 그러면 안 돼. 정치인은. 그죠. 정치는 뭔가 보여줘야죠. 전 진짜 그거 관련해서 이제 말 관련해서 네.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랑 안철수 의원이랑 보면 볼수록 너무 비슷한 게, 아까 이제 쓸데없는 그런 아재 개그도 그렇고, 네. 이제 말할 때 말이 좀 뭔 소린지 모르겠는 것도 있고, 네. 이거 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하는 거 보면은 절대 질문을 안 받아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도 아마. 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비슷하고, 예. 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나 이럴 때 이제 발표하는 당일까지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았대요. 소통의 문제가 예. 분명히 또 있는 거다. 이게 근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음. 한창 비선 논란이 있었던 이유가 사실 소통이 워낙에 안 되니까 비선 논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똑같아요. 안철수 의원도 이제 소통의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그래서 누구는 심지어 박경철 원장을 비선 그때 실세로. 물론 지금은 사이가 소원하다고 하지만, 어. 그래서 보면 볼수록 둘이 비슷하다. 그래서 나중에 할 얘기지만 안철수 의원의 그 말로도 비슷해지지 않을까. 말로 대통령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럼 일단 되는 거잖아. 안 돼. 그럴 것 같진 않고요. 안 되라고 말하면 내가 또 편파적인 건가요? 뭐, 오늘의 그 키워드를 사자성어로 딱 내가 얘기를 딱 한번 우리 그 남수 씨가 얘기한 거로 정리해 보면은, 1부에서는 용두삼이, 2부에서는 정체불명. 아, 계속 하셨네요. 이 캐치하는 의미가 중요해요. 그럼 일단 여기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셋이 뭐 생각이 어느 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람은 구체적이지 못하다. 네. 그리고 뭔가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될 어떤 덕목 중에 하나인 말과 글. 네. 그래서 결함을 분명히 지니고 있는 게 있다. 그 사회적인 성공, 정치를 하기 이전에 사회인으로서의 그런 성공은 그것들은 인정해줘야 마찬가지지만, 정치인으로서 지금 37석을 보유하고 있는 그죠, 뭐 적지 않은 그 정당의 공동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으로서의 참된 모습은 아직 보여준 적이 없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일 거고, 정치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서 평가를 해봤을 때 성격상으로 어쨌든 좀 뭐라 그래야 됩니까? 고집이 좀 세다.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다. 이 말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소통 안 한다면서요. 그죠? 네. 뭐 무슨 기자한테 질문도 안 받고. 그것도 왜 그럴까요? 글쎄. 본인이 말을 잘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수도 네. 있고요. 꼬투리 잡힐까봐. 예, 그런 걸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요,
그거에 대답할 만한 식견이 아직 없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 혼자서 솔플이라고 하면 아실라나? 솔로 플레이. 예, 솔로 플레이를 했는데 예. 이제는 자기 정당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철수를 얘기하려면 주변 사람들까지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예. 이제 안철수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이제 음. 국민의당을 보면은 이제 호남 이외에서는 그 의석을 이제 못 차지했잖아요. 예, 지역에서는. 근데 이제 심지어 이제 주변 사람들 이제 천정배 씨 같은 경우도 하는 말이 호남당이면 어떠냐 예. 이런 말로 봤을 때 안철수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큰 인물이 되기보다 그냥 호남에 이제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계속 지금 오늘 소통 얘기가 나왔는데 예. 이게 자기 사람들만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국민들이 지금 안철수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이거는 국민이랑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안철수가 말을 잘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제 안철수 의원이 더 성장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20대를 대표하는 생각인가요? 20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흔히 안철수 하는 말이 이제 간 본다, 간 본다. 아. 간찰스 이거 다 20대들이 만든 말이에요. 아, 20대가 만들었나요, 그 예. 말을? 예, 그거 왜냐면 처음 듣네. 20대들이 예. 많이 하는 말들이고 그리고 예. 이제 각 대학별 커뮤니티 이런 데 이제 들어가면 이제 안철수 얘기 나오면 하는 말이 또 간 본다 이런 말들 많이 하고 예, 그리고 원래는 이제 기성 정치에 혐오하는 사람들이 이제 안철수를 지지했는데 예. 이제는 안철수도 그런 기성 정치인 중에 한 명이 되어버린 그런 거죠. 그런 예. 상황이 된 거죠. 안철수는 저희 30대한테는 그 안철수 연구소 안랩 시절에 그 이미지가 아마 굉장히 각인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 열풍이 괜히 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안철수 본인도 얘기를 했다시피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그 불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기는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라고 겸양을 떨었지만 뭐 사실은 사실이고 또 안철수가 자기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것도 사실이에요. 그거는 부인할 수는 없는데 다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성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국민들이 갖고 있다는 걸 알고 또 본인도 그걸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지금 뭐 국민의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제3당이 됐고 그리고 그 당을 이끌어가야 하는 처지라면 그 정체를 제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까 정강정책 얘기도 했지만 사실상 거기에서 뭐 어떤 차별성을 느낄 수도 없었고 또 안철수가 해오고 있는 그런 언행들이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전혀 이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향후 행보를 제가 예측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런 능력은 없어서. 있어. 막 던지고 이제 나중에 그래. 한두 개 맞으면 이제 그럼 예. 그럼 되는 거지. 이제 그걸로 유명해지고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의원은 정치권에 들어올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자기 분야에 있었다면 얼마든지 계속 그 명예와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본인도 정체성의 혼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뭐 지금 이번 20대 총선 준비하면서 이제야 좀 뭐 정치인 냄새가 난다는 등 그런 평가도 있지만 저는 그게 하나도 안 어울리거든요. 그 사람은. 그죠. 예, 그 사람을 이미지. 이미지를 봤을 때도 그렇고 기존에 그 얼마나 청춘 콘서트 같은 거 할 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좋았어요. 그 이미지가. 근데 갑자기 사람이 확 늙어버렸고 표정이나 이런 경우 딱 봐도 전혀 좋지가 않잖아요. 지금 아니, 독해졌. 좀 독해졌다 독해져. 도끼. 근데 사실 뭐 저희가 정치인들한테 정치인다운 도끼만 바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럼 뭘 바꿔 나갈 수 있는가 이걸 사실 원하는 건데 그걸 전혀 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별로 가망성이 없다. 다만 걱정되는 건 이번에 국민의당이 그 비례를 많이 받았잖아요. 저희 뭐 지인들을 봐도 20대 뭐 30대 초반 이런 지인들을 보면 찍을 데가 없어서 그냥 국민의당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때 정당 투표할 때. 이거는 사실 대안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그죠. 예, 이것도 역시 지나가네요. 오토바이가. 설마. 짜장면 아니야? 짜장면인가? 아니야. 아깝이. 계속하세요. 네. 철가방이 없네요. 네. 이거 없어. 아, 온 줄 알았는데. 예. 부럽다. 미안해요. 예. 그래서 네. 결론은 그들이 진짜 대안 정당이 되고 대안적인 정책을 제대로 내놓을 수 있으려면 안철수 의원이
그 좀 일대기도 그렇잖아요. 되게 네. 평범하다고 했지만 사실 전혀 평범하지 않은 네. 그런 삶을 살아왔고 또 자기 일생에서 굉장히 많은 걸 성취해 왔고 저는 사실 좀 의심이 드는 게 그런 성취와 삶이 이게 정치권에도 정치인으로서도 그게 발현이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 굉장히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 바람은 그겁니다. 뭐 국민의당이란 당을 이미 만들어 놓고 근데 거기는 얼마나 지금 맹주들이 많아요. 많죠? 네. 맹주들이 엄청 많죠. 거기서 저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사람이 정치에서 손을 떼길 바랍니다. 굉장히 마지막 클로징이 굉장히 세네요.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아직 대선이 많이 남았죠. 그리고 아마 재보궐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이제 그 대선 국면에서의 안철수 의원 행보나 향후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는 또 그때 저희가 또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자, 삼국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안철수 의원을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을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시죠. 삼국지라는 건 사실 뭔가 하나 이 안철수 의원을 말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다 라고 했던, 제가 처음 거울 정도 얘기했던 최초의 저희가 의도대로 저희가 좀 부족하나마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삼국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거를 통해서 뭔가 승리를 유발을 하고 뭐 재미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의 문제인 거고 얘기를 일으켜서 과연 어느덧 지금 삼국지 얘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모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정치인이건 아니면 유명 인사건 저희 힘단 모실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또 모실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뭐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날이 처음인데 네. 사실 좀 떨리진 않아요. 뭐 떨리고 이런 건 없지만 이게 막 카메라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저희가 무슨 큐시트, 남들이 말하는 큐시트나 무슨 대본이나 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없이 그냥 망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야기가 산으로 가고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도 그건 유지할 거고요. 일정 부분의 틀은 뭐 저희가 서로 셋이서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저희가 틀을 잡아가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자유롭게. 하지만 일관적인 건 있었죠. 안철수라는 특정한 인물,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싼 우리나라의 정치, 그 정치를 또 둘러싼 대중들의 생각, 그 중에서도 우리 세 명의 생각, 그에 대한 생각들은 계속 꾸준히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다소간의 중구난방한 점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감안을 하고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정 하나만 보겠습니다. 예. 근데 그 책을 쓰셨을 때 예. 2014년 삼국지 인물전이었잖아요. 삼국지 물전이죠. 근데 지금 네. 현재 예. 총선이 끝나고 난 후 예. 2016의 예. 삼국지 인물전을 봤을 때 예. 안철수 의원은 예. 지금도 원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아니면 혹시 세 분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다르다고 그러면은 삼국지 인물의 어떤 사람으로 비유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원수 같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그때 우리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이제 이 사람이 변한 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동준 씨가 얘기한 것처럼 혼자였는데 뭐가 생긴 거죠, 주변에. 오히려 지금부터가 저는 제가 그때 아까 이제 원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그게 나타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맹주도 많다고 그랬잖아요. 맹주 그 사이에서 굉장히 의견들이 많이 오갈 텐데 그걸 하나로 봉합해낼 수 있는 원소처럼 봉합하지 못하고 아마도
정치 인생을 마감하지 않을까? 내년 대선이 저는 이 사람이 끝이 아닐까.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국민의당으로 약간 넓혀서 예. 보면은 예. 지금 상황이 약간 그 반동탁 연합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지금 맨주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 구태 정치라는 이 동탁을 없애려고 모였는데 좋아요. 아마 서로 간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망할 겁니다. 제 그렇죠. 생각에는. 네. 욕심이 굉장히 많죠. 예. 이 사람들. 이 욕망들이 충돌을 하고 근데 작은 욕심이라는 게 문제. 그런 거죠. 뭐 어떤 네. 나라를 바꾸려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자기의 안위를 위한. 예. 자기 자리. 그냥 호남당이면 어떠냐 이게 대표적인. 그러니까 그거 참 그런 것 때문에 막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실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호남당 천정배 의원 그죠. 같은데 예. 그리고 저는 일단 뭐 아직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세 분은 다 지금 2014와 2016의 모습은 원소와 비슷한 거예요. 좀 다르지 않나 여기는? 저는 아까 쉬는 시간에 실제로 얘기를 했지만 응. 원소와 같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 삼국지 초반에 등장하는 황건적의 그 우두머리였던 장갑 그 형제들을 생각을 했던 게 그들이 그 어떤 선인에게 술책이 특권 담긴 요술서. 그거를 그죠, 받고 그죠. 그 소위 요술을 부리면서 그 백성들을 또 그걸 또 끌어들이거든요 또 그래서 그런 세력을 형성을 하는데 저 오는 거 온다 같다. 짜장면 온다 빨리 짜장면 가라. 온다. 네. 아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도 아마 안철수의 현상도 짜장면인가? 그런 네 네. 여기 맞아요 아저씨. 혹시 여기 짜장면 그 되게- 짜장면 예. 예 여기요. 여기네요. 아 예. 그래서 예 말좀 안철수 빨리 얘기하세요. 그렇죠. 안철수가 그 바이러스 정말? 백신을 개발하고 예. 이런 게 이제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음. 황건적 장강 무리의 그런 백성들이 여기다가 주세요. 원하던 그런 술책이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포장된 이미지로 안철수가 각광을 받았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이미지가 아직도 더 씌워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그렇게 비유를 했고요. 예, 뭐 지금 보면은 원소의 그 측면이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지금으로서. 예. 감사합니다. 예. 역시 이제 나를 이렇게 이렇게 키워주시려고. 하여튼 저희가 짜장면을 시켰거든요. 배가 고파가지고. 자 이제 다음 주에 네. 다음 주는 뭘 먹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희가 짜장면을 좀 먹어야 돼서 이제 계산을 해야 이 계산은 제가 이제 해야 돼서 예, 예. 계산을 제가 해야 되는 관계로 오늘 방송은 이상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